따뜻한 밥. 이동석. 우리 집엔 손님이 많이 온다. 어림짐작해 봐도 1년에 100명 정도는 오는 것 같다. 대부분은 친척이지만 아내나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 힘들어할 때는 흔쾌히 우리 집에 오라고 한다. 삼겹살을 구워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로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고작이지만 아무래도 주인인 내가 장작불을 피워야 하고 고기도 구워줘야 하니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고 말하는 것은 오래전 내 친구에게 받은 게 있어서 그렇다. 내가 20살 무렵이었다. 퇴근해서 곧장 학교로 갔다가 언덕을 오르려면 배가 너무 고파서 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기운 없이 방문을 열면 조그만 상에 상포가 덮여 있었다. 열어보면 반찬 몇 가지와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아랫목 이불 속에는 스테인리스 뚜껑이 덮여 있는 밥 한 그릇이 수건에 쌓여서 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밥 먹는 내내 고마움에 목임에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맛있는 밥을 먹을 때면 그때 함께 자취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 실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대기업에 취직되었다. 회사에 다니다 보니 고졸과 대졸에 대한 인식과 차후 진급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반드시 대학에 가야겠다는 각오를 굳히게 되었다. 졸업한 지 2년쯤부터 회사 퇴근 후 학원에 다니며 대입시험을 준비했다. 인문계 과목을 배우지 못해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담배를 피운 지 2년이 되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껴서 독하게 마음먹고 담배도 끊었다. 담배 유혹과 쉽지 않은 시험 준비와 싸운 지 1년. 결국 공대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 후 둘째와 셋째 누나가 결혼했다. 빚을 내서 결혼했지만 농사를 짓는 연세 많은 부모님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 내가 회사 다니며 번 돈으로 그 빚을 갚았으니 당장 입학금이 없었다. 시골에서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 사실을 안 큰 매형이 소판 돈을 빌려주셔서 대학 등록은 할 수 있었으나 당장 방을 구할 돈이 없었다. 주변에 있는 몇 사람에게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 봤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대구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력 사원으로 입사한 동갑내 이 친구가 누추하지만 자취를 함께 하겠냐고 물어왔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릇과 이불도 있으니 쌀값과 반찬값이나 분담해서 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저녁은 친구가 하고 아침은 내가 하기로 했다. 참으로 고마웠다. 회사에서 학교 가는데 1시간 반, 저녁 때 수업을 끝내고 전철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자취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물 제출은 왜 그리 많은지, 한문을 안 배운 세대이니 교양 과목인 국어 과제물 제출할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친구가 옥편을 찾으며 도와주었다. 나는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부모 잘 만나서 쉽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했고 질투가 났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찌 된 걸까? 자신은 대학도 안 다니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잠들어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아침밥을 먹고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끔 밥을 하려고 일어나 보면 벌써 친구가 연탄불에 밥을 하고 있었다. 내가 할 차례이니 들어가 좀 더 잘하고 해도 밤늦게까지 공부한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들겠냐며 오히려 나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밤에는 내 밥을 해서 식을까봐 아랫목에 따뜻하게 묻어 놓았으니 그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다. 섬세하기만 할 것 같은 친구는 배짱도 보통 아니었다. 입사 면접 시험 때 면접관 여러 명이 질문을 했다. 대답할 때 이 친구는 아저씨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답하니 면접관이 불쾌한 듯이 말했다. 자네 나한테 아저씨라고 했나?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했다. 그러면 질문하는 분이 계장인지 부장인지 모르는데 직급을 낮게 부르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면접관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잠시 후 그건 그렇지 했다. 그래서 가장 친근한 말인 아저씨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면접관 모두가 웃었다는 일화가 있다. 대학 2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 친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나와 더는 함께 할 수 없었다. 친구는 내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친구와 회사 선배님들의 배려로 대학 4년을 힘들게 마쳤다. 그리고 해외 출장과 파견 근무로 몇 년간 외국으로 돌아다니다 본사로 오니 그 친구가 퇴사하고 없었다. 친구의 거처를 수소문해봤지만 그렇더라라는 막연한 소리만 들리고 친구의 소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만날 길이 끊겼다. 며칠 후면 20여 명의 이웃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 집 뒷문 쪽으로 흐르는 개울이 얼기 전에 가을 단풍을 보며 밥 한 끼 먹자고 했다. 이제껏 먹어본 밥 중 가장 따뜻했던 밥. 친구가 아랫목에 묻어둔 따뜻한 밥까지는 아니더라도 까닭 없이 쓸쓸해지는 이 가을에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 오래전 내 친구에게 받은 따뜻한 밥을 이렇게 조금씩 여러 사람과 나눠 먹고 싶다.